마라탕, 불닭볶음면 이런 좀 자극이 될 만한 건 줄이고 스트레스 줄이고 잘 자고 위 상처 복구에 이제 중요한 미네랄, 비타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조금 위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비타민 C를 좀 장기적으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에서 이영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속이 아픈데 내시경에도 이상이 없네요. 어찌합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찌어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다가 저까지 얘기했어요. 그 짜장면이 막 녹는다, 찾아본다 해가지고 과연 이런 내용이 과연 있을까, 연구한 내용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원장님이 뭐 찾으셨다면서요. 네, 실제로 뭐 위산이 많다, 뭐 위산 역류 때문에 짜장면이 녹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논의를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전분 때문에, 전분이랑 우리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만나면서 국물이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짜장면을 먹으면 국물이 생기는데 간짜장에는 전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물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위산이 많이 나온다, 뭐 위산 역류가 있다 이런 거와 뭐 짜장면이 녹는다 이거의 관련성은 위산은 상관없는데 침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은 녹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간짜장이 아닌 경우에? 이거 놀라운 사실인데? 그러면은 침을 뚝뚝 흘리는 사람을 한 번은 간짜장을 먹게 하고 한 번은 일반 짜장 먹게 하고 실험해보면은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침을 흘리면서 먹지 말자. 그렇게 침을 흘리면서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헬리코박터가 전염될 수가 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위장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안 먹으면 속이 아프고 쓰려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근데 그 약이 보면 뭐 저 PPI도 있고 위산 억제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 많죠? 네, 많습니다. 그냥 달고 사시는 할머니들이시고. 네, 오셔서 뭐 앉기도 전에 받았던 그 약 그대로 드세요라고 하고 약만 받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뭐 실제로 증상이 어떠냐 하면 약이 너무 잘 맞아서 자기는 이거 그냥 계속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약에는 물론 치료 효과,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따라 동반되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약들, 그럼 불필요한 약들은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위장약 먹은 지 한 10년 됐어.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 시메티딘, 뭐 이런 거, 잔탁, 뭐 이런 종류의 위산 억제제랑 하루에 한 알 먹는 거, PPI 위산 억제제 좀 센 거, 그런 거는 오래 먹으면 안 돼. 원래 한두 달 이상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걸 10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위가 점점 아마 얇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위산 억제제라는 거, 특히 PPI 제제는 어쨌든 비가역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먹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편하잖아요. 한 알 먹으면 그냥 증상이 완화가 되고 다른 생활 습관이라든가 내 식이 습관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절을 안 해도 되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약이라는 거에 부작용을 감안을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활 습관 중에서, 식단 중에서 조금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느리더라도 교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건강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을 먹어서 더 먹는다. 뭐 약을 먹으니까 안심돼서 술을 더 먹고 더 화끈한 걸 먹고 요즘 뭐 불닭볶음 막 먹방 찍고 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약에 의존해서. 근데 이제 위가 자꾸 약해지면 안 되고 위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이런 분들은 평생 아프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뭐 비타민 C라든지 마그네슘, 아연, 뭐 칼슘 이런 것들이 다 위벽 복구시키는데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신경을 너무 많이 써도 위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그럼 위 상처가 아물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거 뭐 처방을 하려고 해도 속이 아파가지고 처방을 잘 못하고 치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일단 급성기에는 PPI라든가 이런 위산 억제제들을 조금 복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위산을 좀 중화한 다음에 위벽을 좀 좋아지게 하는 것들을 이제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들은 복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설 때부터는 이제 다른 방법들을 좀 택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마라탕, 불닭볶음면 이런 좀 자극이 될 만한 건 줄이고 스트레스 줄이고 잘 자고 위 상처 복구에 이제 중요한 미네랄, 비타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디폴소말 C를 먹어봤는데 요거는 함량이 높은 거에 비해서 전혀 이제 쓰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위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비타민 C를 좀 장기적으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위벽 복구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3g, 3알 먹어도 부족해요. 더 드셔야 돼. 그 정도를 더 많이 드셔야 되고, 그래서 위가 어떤 약을 써도 영양제를 먹어도 되게 예민해가지고 위산 대체제나 사과식초를 먹으라 그래도 위산 저하증이 심한데 그것도 잘 못 드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는 식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위가 안 좋은 거잖아요. 뭐 전신 컨디션이 떨어져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뭐 기저에 다른 것들이 없는지, 뭐 우리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뭐 염증이라든가 감염증, 아니면 주변 환경들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약을 계속 먹지 말고 위산 억제제는 특히 좀 줄여서 드시고, 그리고 식생활 습관 이거를 유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그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속이 안 아프더라고. 역류 안 해요 별로. 그러면 당뇨 환자들은 역류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위암 걱정 많이 하잖아요. 위암. 원장님이 소화기 전공을 쓰셨으니까 딱 진료해보면은 이 사람 위암 같은데 검사 안 해봐도 뭔가 약간 의심되는 게 있으세요? 일단은 좀 검진을 전혀 안 받으신 한 50대, 60대 분들 좀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암의 어떤 중요한 신호들이 체중 감소, 그러니까 뭐 식사를 잘 하고 다 드시는데 체중이 뭐 이상하게 좀 계속 빠지는 양상이다, 아니면은 대변을 보는데 뭐 피가 나온다, 너무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계속 안 좋다, 이런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는 분들을 봤을 때 좀 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속이 막 아프다고 막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사실은 생명에 위험이 있는 거는 속이 아프고 막 쓰린 것보다는 소화가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나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애매한 증상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픈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성 질환일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다 상처는 생각이 나면 들고, 실제로 내시경을 들어가도 증상이 전혀 없이 그냥 좀 뭐가 어디가 불편해요 뭐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에서 암이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장 아픈 친구 따라갔다가 자기는 괜찮은데 검사했다가 위장암 발견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식생활이 안 좋지 않으면은 꽁 해가지고 속에 담아두거나 뭐 완벽주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위장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위장 질환과 기능학적으로 보고 또 원인을 좀 알아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속이 아픈데 뭐 내시경에도 이상이 없대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머리 아픈데 MRI 찍었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럼 좋은 거지. 뭐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뭐 위장약은 평생 먹는 약 아니다. 평생 먹는 약 아니고 그 PPI나 이런 위산 억제제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오래되지 말게, 혹시 모르면 내가 무슨 약 먹는지 보자. 네. 무슨 약 먹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요즘 약봉투에 워낙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약봉투를 찍어서 갖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래도 내 몸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 신경 많이 쓰는 할머니들 위장약이 약간 안정제 조금씩 들어있었어요. 그때는 병원에서 이렇게 약을 조제 줄 때,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위장약을 안 먹으니까 잠이 안 와. 그 위장약 좀 줘. 아니 그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자, 그러면은 할 얘기 많지만 다음에는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